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과 로봇의 최초 전투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때는 공격용 드론 그리고 수송 로봇이니까 뭐 사실은 이 전투라고 할 수도 없고, 수송 로봇을 발견하고 일방적으로 전투 드론이 때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전투 로봇과 전투 공격용 드론이 격돌을 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이 전투 로봇을 한 대가 아니고 부대 단위로 투입한 최초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아마 전사에 기록이 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제는 전투 로봇, 그러니까 강력한 중화기를 장착한 전투 로봇이 대거 부대 단위로 돌파를 하다가 드론과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는 어떤지, 앞으로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독자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신형 공격 헬기 Z-21을 아파치 판박이 외형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 외형이 노출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한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 사이퍼가 양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배치되는 블록 1은 사거리 70km, 내년부터 배치될 예정인 블록 2는 15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S-400 방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200km급 이상급의 사거리를 가진 사이퍼 블록 3도 개발 중이어서 이 시스템이 S-400을 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해병대가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M60A3 TTS 전차 16대를 전량 중고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당 46,924유로, 한화 약 6,800만 원이 경매 시작 가격으로 책정됐는데, 스페인 측은 해당 차량이 모두 작전 운용 가능 상태라고 밝혀 이 전차가 누구 손에 넘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유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 600기에 대한 작동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독일이 돌연 타우러스 미사일 신규 발주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생산 라인이 계속 유지되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여 압력이 계속될 것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 때문에 내려진 정치적 결단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언론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후화된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레이큰 히스 공군기지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제48 전투 비행단 소속의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48대에 대한 APG-82 V1 A사 레이더 교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하순 하얼빈에서 처음으로 집결된 주국판 아파치 일명 Z-21의 전체 사진이 처음으로 확보됐습니다. 예상대로 Z-20 범용 헬기의 전방 동체를 전면 재설계해 아파치와 거의 같은 형태의 텐덤식 구조로 개조했는데, 이 헤비급 공격 헬기의 등장이 대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튀르키예가 이렇게 부스터가 장착된 이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게 이름이 사이퍼인데, 이 블록 1은 70km 사거리, 우리 천궁보다 훨씬 길죠. 블록 2는 150km, 그리고 블록 3는 200km, 그리고 튀르키예의 주장대로라면 MD 능력,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있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이 탄도미사일 요격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사거리 70에서 200km, 그러면 이게 뭐 S-400하고 거의 똑같은 이런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패트리어트 시스템하고 거의 능가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미사일인데, 이야, 튀르키예 정말 기술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신뢰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전 영역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튀르키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무기 국산화를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 S-400 그거 미국에 팔고 그냥 F-35 도입하고 하면 될 텐데 앞으로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인이 해병대가 이 M60 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페인군이 토탈 140대 정도의 M60을 썼는데 이제 뭐 대부분 다 퇴역하고 지금 작동 불능 상태고 해병대가 쓰고 있는 전차 16대 이걸 이제 지금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까우니까 중고 매물로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 유럽에서 EU에서 5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탄약 이런 거 지금 하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무상 지원하는 것보다 그 돈 조금 받고 이렇게 내주는 이런 모양새들이 조금 식별이 되는데 그 차원에서 이걸 EU로부터 그 조성된 예산 좀 받고 그리고 이거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가 M60 전차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 방어력이 강하기를 하나 뭐 공격력은 105mm니까 좀 준수하지만 기동성, 방어력 완전 꽝이죠. 우리 한국의 M48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전차 아니겠습니까? 이걸 16대를 받아서 이거 가지고 따로 또 기종전환 교육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건 도대체 경매 사이트에 누가 사냐? 이 유럽에는 리넥트 하는 그 사람들이 많죠. 그 취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무기 사서 자기가 집에서 직접 가꾸고 꾸미고 여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도색해서 또 자기도 이 군 복장, 당시 군 복장 이런 거 그대로 하고 2차 대전 리넥트 같으면 2차 대전 복장 그대로 하고 이제 나중에 모임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오는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 큰 트랙 같은 데서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런 행사하고 하는 그런 취미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갈 수도 있겠다. 왜냐? 이게 뭐 6,800만 원 스타트니까 뭐 비싸봐야 한 1억 5천 정도에 낙찰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한 7, 8천에 낙찰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 고급, 아주 최고급 수준의 승용차 중고 가격보다 더 싸다. 라는 생각이 드는 M60 전차 과연 누구 손에 갈지 우크라이나에 갈지 리넥트 취미자들에게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타우러스 미사일 이게 영국에서도 야 니들 타우러스 그거 주기 싫으면 그거 우리에게 주고 그 대신 우리는 스톰 섀도우 줄게 라고 할 정도로 이 언론, 야권 뭐 계속 타우러스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라고 하니까 결국 독일이 야 타우러스 우리 전수조사 해보니까 다 작동되더라. 그러니까 600대 이거 우리 다 쓰기로 하고 그리고 타우러스 생산 라인 폐쇄야. 그러니까 이제 더 생산 못하니까 우리 이거 아껴야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라인이 있으면 야 더 생산하고 줘라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줄 수 없어. 이거 하려고 아예 생산 라인을 폐쇄를 했는데 그러면 방산업체 싫고 국민들도 자긍심 떨어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끝까지 지금 이 숄츠 총리가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에 주둔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기계식 레이더를 이렇게 F-15EX에 들어가는 그 똑같은 사양의 레이더인 APG-82V1 레이더를 붙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EX가 되는 건 아니고 EX는 이 EPAS 전자전 시스템 등 어마어마한 방어력, 공격력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눈, 뇌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꿨다. 그것만 해도 탐지거리가 한 1.5배 이상 늘어나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영국에 있는 F-15E 전면 개량하기에는 대단히 오래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눈과 뇌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그리고 이 레이더와 연동되는 통신 지휘 체계 이런 것들만 개량을 했는데 자 점점 강해지는 유럽의 또 나토의 전력입니다. 자, 이 동영상이에요. 보시다시피 로터가 주 로터가 지금 5개 그리고 로터 위에 롱보우 레이더 같은 조금 덩치는 작지만 이런 형상의 레이더 그리고 강력한 어떤 그 기관포 붙어 있어요. 그리고 텐덤식
조종석과 무장석 이렇게 보이네요.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Z-10 공격 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우디아라비아가 라이센스 생산한다고 하죠. 그런데 Z-10은 최대 이륙 중량이 7.5톤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무장 장착하고 긴 시간 날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대만이 대만 해협에 드론 군단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드론 군단을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공격 헬기인데 오래 떠 있고 탄약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자 대만 해협에서 우위를 계속 점하자 해서 이 대형 공격 헬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TV의 월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 이 무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짝퉁 아파치가 정말 아파치 능력이냐, 또 외형은 아파치보다 더 커 보이는데 아파치 이상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전쟁에서 로봇 전쟁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아우디우카 북부 격전지인 베르디치 일대에 사상 최초로 로봇 전투부대를 투입해 공세를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격전지인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베르디치 정착촌 방어선 전면에 러시아군 로봇 부대가 투입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포병과 드론 합동 공격으로 이를 저지했다고 제47기계화 예단이 현지 시각 4월 1일 발표했습니다. 예단 측은 베르디치 방면에 거센 공격이 있었고 아군 방어선 전면으로 다수의 전투 로봇이 투입돼 돌격해 들어왔다라며 이 전투 로봇들은 아군 방어선에 수백 발의 유탄을 쏘며 돌진했고 아군은 포병과 드론 공격으로 이들을 격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제90근위 전차사단에 의해 수행된 이번 공격은 기갑 차량을 이용한 여러 차례 공격이 실패로 끝난 뒤 전격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궤도형 로봇에 AGS-17 자동 유탄 발사기와 원격 제어 장치를 결합한 무기를 여러 대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마크16 고속 유탄 발사기와 유사한 AGS-17은 30mm 유탄을 분당 400발 속도로 발사하는 무기인데요. 심한 반동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져 주로 진지에 고정 설치돼 방어용으로 사용되지만 러시아는 이 무기를 로봇에 장착해 이동 무기화했습니다. 이 로봇 무기는 일반 전차나 장갑차에 비해 체적이 아주 작아 우크라이나군 방어진지 인근까지 접근할 때까지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베르디치 일대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상당한 양의 유탄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완전히 전투용으로 제작된 로봇을 부대 단위로 실전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앞으로 더 많은 로봇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전투에서 로봇과 드론, 로봇과 로봇의 전투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뭔가 있습니다. 작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파괴된 장갑차가 보이는데 이 파괴된 장갑차 이 궤도 보다 더 낮아요. 예, 차체는 더 낮아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죠. 이 AGS-17이라고 하는 유탄 발사기가 여기 장착되어 있는데 이 크기를 봤을 때 우리 이 차체가 우리 사람 상반신 정도의 길이 폭은 우리 사람 상반신 정도 되는 이 폭의 한 2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전차 부대로 기계화 부대로 밀어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아우디우카를 러시아가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 북서쪽에 베르디치 여기가 가장 격전지고 여기 또 아래 토넨키라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전차 장갑차로 이루어진 기계화 부대들을 쫙 투입했는데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와 이거 너무 피해가 크다 해서 야 로봇 부대 갖고 와 해서 여기다가 로봇 부대를 투입한 거예요. 베르디치에다가. 그래서 참호에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유탄, 30mm 유탄, 그러니까 수류탄 같은 거죠. 그게 막 펑펑펑펑 들어오는 겁니다. 뭐야 이거 보니까 안 보여.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꼬물꼬물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데 로봇이네. 그래서 드론 상부에 보고하고 드론이 직접 가서 정찰하니까 이거 움직이는 로봇이다 해서 이제 드론과 로봇의 전투 로봇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상 최초로 물론 뭐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그 대테러 작전이나 뭐 이런 데서 로봇 투입된 거 있겠죠. 그러나 이런 정규전, 전면전에서 부대 단위로 한 대가 아니라 부대 단위로 로봇이 투입돼서 부대 전투를 했다라는 첫 번째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인데 이것들을 이제 드론이 발견하고 파괴하는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에 있는 드론이 먼저 파괴가 돼요. 예, 드론이 자폭 돌격하고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저 드론은 차체 옆구리를 그대로 맞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서 연기가 가시고 나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마 두 번째 드론을 공격한 이 드론의 탄이 훨씬 더 강력한 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저렇게 사라져버리죠. 이 정도로 이제 어쨌든 대공 무기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 공격을 하는 이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 이 드론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또 이 로봇은 보병에게는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하죠. 30mm 고속 유탄 발사기를 그냥 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 드론 대 드론의 전투, 드론 대 로봇의 전투, 로봇 대 로봇의 전투. 그래서 이번 1월, 2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밝혔어요. 이 FPV 드론, 그러니까 아주 덩치가 작은 1인칭 드론, 이걸 20만 대 생산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생산 능력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올해 200만 대 생산할 거다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이상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덩치 큰 드론이 등장했다가 점점 작은 드론 등장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론 시대다라고 했는데, 이제 3년 차 들어가면서 로봇이 등장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로봇 대 로봇의 전투가 올 하반기쯤에는 또 본격화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2차 대전, 그리고 냉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기체계의 성능 발전이 그냥 점프를 했죠.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지난 3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무기체계의 발전이 거의 답보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다시 이런 큰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급속도로 무기체계의 성능과 성능 발전,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던 또 변화되어 왔던 그 속도, 여기에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전쟁을 하던 시기와 안 하는 시기는 무기체계의 발전이 너무 달라요. 지금은 나토가 전체가 투입되어 있죠. 러시아가 하죠. 해서 무기체계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무기, 이거 전임 누구님이 기획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바꾸면 그분한테 누가 되잖아. 근데 그분이 지금도 이 정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정권이 바뀔 것 같은데 그분 또 저 정권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권 바뀌면 우리 큰일 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바꾸어 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